이걸 안 썼네. 이제 정력학 복습 마지막이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혹시 정력학을 끝까지 이제 진도를 나가봤으면은 깨달았을 텐데, 여기 10번째 10장은 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좀 웃긴 게 정력학에서는 일이라는 개념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물체가 움직이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줘도 물체가 안 움직이면은 결과적으로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무게가 있는 물체를 들고 있더라도 그 물체에 힘을 가해주는 방향으로 움직인 게 없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를 들고 앞뒤로 움직였다거나 아니면은 가만히 있는다거나 하면은 일은 0이에요. 근데 정력학에서 다루는 거는 물체가 안 움직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일이 0인데 제일 마지막 장은 웃기게도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정의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 어떤 힘을 주어졌을 때 벡터죠. 그 다음에 어떤 만큼 움직였을 때, 어떤 힘을 어떤 만큼 움직였을 때. 근데 뭐예요? 벡터끼리 내적을 해줬네요. 예, 그럼 내적하면은 우리가 계산은 할 수 있죠. 예. 여기는 R이라고 돼서 위치인데 그거를 S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서로 이루는 각도.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렇게 합시다. 점 A에서 A'까지 움직였어요. 그 거리를 우리가 dr이라고 벡터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힘은 그럼 어떻게 줬냐? 힘은 다른 색으로. 힘을 이 방향으로 주면 제일 좋았는데 보니까 이 방향으로 줬네요. 힘을 이 방향으로 주면서 계속 질질질질하고 끌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됐을 때 힘 F로 인한 일은 어떻게 되냐? 계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얘가 알파예요. 알파가 90도면은 코사인 알파가 0이잖아요. 90도 아니면 우리가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죠. 색깔이 잘 안 보일까요? 알파가 2분의 파이, 그러니까 90도라면은 힘을 얼마를 줬든 간 필요 없어요. 그냥 0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인 방향이랑 여러분들이 힘을 준 방향이랑 서로 수직이면은 일을 해준 게 없다. 어떤 물건을 들고 힘을 밀어주죠. 물건을 들고 앞으로 걸어갔다면은 이 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물체의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은 0이 되는 거예요. 말을 되게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예.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은 0이 되는 거고, 그냥 물체를 이렇게 들고 여러분들이 정지해 있잖아요. 칠판 지우개라고 할게요. 칠판 지우개를 들고 중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갔기 때문에 서로 이루는 각도가 90도를 해준 일은 없어요. 근데 얘가 정지해 있잖아요. 칠판 지우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은 얘 속도가 생겼죠. 그러니까 사실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은 0인데 그거 말고 얘를 여러분들이 가속시키면서 해준 일은 또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중력 방향으로만 준 게 아니란 거죠. 앞으로 밀고 가는 힘도 있었잖아요. 요거는 일이 0이 아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말을 되게 정확히 해야 되겠죠. 중력에 대해 해준 일이 0이지 아예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밀고 가면서 일은 해줬으니까. 하여튼 그 다음에 움직인 게 0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또 일은 0이죠.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칠판 지우개 문제로 돌아가서 들고 움직인 거리가 0이잖아요. dr이 0이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은 얘가 아무리 무거워도 여러분들이 물체에 해준 일은 0은 맞아요. 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효율이라는 걸 배우는데 효율은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다룰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역학을 다룰 때 역학이라는 게 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정력학, 재료역학 말고 이제 일반적인 뭐 구조역, 우리가 동력학 아니면은 열역학 등등에서는
효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받아서 그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일로 바꿔주는 게 효율이에요. 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렇게 돼서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 문자 에타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n처럼 생겼는데 n은 아니고 그냥 알파벳 E에 대응이 돼요. 입실론도 E에 대응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일반적으로 효율을 에타라는 에타라는 기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효율, efficiency. 그래서 입력된 일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물리에서 일이랑 에너지랑 같다고 쳤을 거예요. 일이랑 에너지랑 같으니까 입력된 에너지에 출력된 에너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역학에서 얘기하는 진짜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아무데나 대고 효율이란 단어 쉽게 쓰잖아요. 뭐 이제 효율이라는 게 사실 가격 대 성능비라는 느낌이죠. 근데 역학적으로 아니면 공학적은 아니고 역학적인 관점에서 효율이라고 하면은 항상 이거예요. 입력된 일이나 에너지분의 출력된 일이나 에너지. 그 출력된 일이나 에너지라는 건 여러분들이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도 효율이 뭐냐? 이제 자동차는 연비라는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죠. 연비라는 게 1km를 가는데 얼마나 기름을 태워야 되냐? 아니면은 1리터를 가는데 1리터를 태웠을 때 연료 1리터를 태웠을 때 몇 킬로미터를 가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서 얘기하는 효율인데 그건 공학적인 내용이 전혀 아니라 순수하게 에너지 대 에너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 입력된 자동차의 연비에 대해서 입력된 일은 뭐가 될까요? 1리터의 휘발유를 태웠을 때 그 휘발유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된 일은 여러분들이 유효하게 얻은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몇 킬로미터를 갔다잖아요, 사실. 몇 킬로미터. 근데 킬로미터 단위는 전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뭐 자동차가 굴러갈 때 공기 저항도 있을 거고 내부 저항도 있을 거고 뭐 이것저것 외부에서 받는 저항 힘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몇 킬로미터 간다고 했죠? 그 거리. 변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운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받는 저항이랑 그 다음에 그 저항을 이겨내고 간 변위를 서로 내적을 해준 그 값이 실제로 우리가 그 차를 일정한 속도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겨내야 되는 아니면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저항이랑 변위의 내적. 앞에서 구한 식이랑 똑같잖아요. 저항 힘이랑 변위의 내적. 그래서 자동차도 사실 연비라는 개념이 1리터를 태워서 몇 킬로를 간다라는 건데 공기 저항도 전혀 없고요. 막 아예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는 사실 그냥 저항이 아예 없으면 여러분들이 발로 한번 푹 밀면은 끝도 없이 굴러갈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연비 개념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비라는 거는 열 에너지를 얼마를 투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차가 일정한 속도로 갈 때 그 속도에서의 저항, 느껴지는 뭐 공기라거나 아니면 타이어 구르는 데서 발생하는 저항이랑 그걸 이겨내고 간 변위의 내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공학적인 관점에서의 효율이구나. 근데 그거를 뭐 일일이 다 얘기를 하기가 너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가 몇 리터를 태웠을 때 몇 킬로미터를 간다 정도로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연비란 얘기를 할 때 바탕에는 이런 복잡한 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뒤에다가 조금만 더 써도 되겠네. 동력학에서는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하게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일자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지맘대로 움직였다고 치게요. 그러면은 1은 어떻게 되냐? 여기가 점 1이고요. 여기가 점 2라고 했을 때 A1이라고 써있네. 여기는 A1, A2라고 했을 때 거기서 거기까지는 U를 1에서
2로 옮기는데 드는 에너지는 얼마냐라고 하면은 그냥 그 경로를 따라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 경로를 따라서 요만큼 적분해서 다 더해주면은 A1에서 A2까지 가는데 드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정력학 책에 나와서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모양인데, 그러면 그냥 순전히 직선 운동만 하는 경우에만 에너지가 얘기가 되냐, 회전 운동은 어떻게 되나 라고 했을 때, 회전 운동도 책에는 결과만 나오는데 세타 1이란, 그러니까 각변이에요. 몇 도만큼 어떤 물체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처음에 여기가 기준축이라고 합시다. x라고 했을 때 이게 세타 1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 2예요. 여기가. 그러면 세타 1에서 세타 2까지 모멘트를 줘서 회전을 한 것도 적분을 하면은 걔가 차원이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걔도 실제 에너지로 써요. 그거는 동력학 후반부에 배울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를 여기로 옮겼어요. 근데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킨 거죠. 근데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는데 모멘트가 들어갔다. 회전한다는 모멘트 오브 포스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 변한 각도만큼의 모멘트를 곱해주면은 걔도 해준 에너지가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다 배웠고, 오늘 그 앞에서 저기 마찰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마찰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많이 겪는 게 마찰이거든요.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 반대 방향으로 마찰을 계속 받잖아요. 그럼 그 마찰을 이겨내고 쭉 밀고 갔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동력학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일은 주로 마찰에 대한 일이에요. 마찰력을 이겨내고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해주고, 아니면은 뭐 어떤 물체가 운동 에너지를 갖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그럼 그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해줬으면 그 일은 다 어디로 갔냐? 뭐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열 에너지로 바뀌죠. 마찰은 이 기계적인 에너지를, 운동에 대한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찰을 이기고 물체를 쭉 밀고 가면은 그 마찰면이 그만큼 뜨거워졌겠죠.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사실 근데 그런 열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유효하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의 버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효율 관점에서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줬을 때 그 일에 대한 효율은 거의 일반적으로 마찰로 인해서 나가는 열 에너지, 아니면은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다시 쓸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열 에너지들로 나가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버려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선박과에서는 선박과 교육 과정에서는 연력학에서는 열 관련한 걸 배우는데, 그 외의 과목들에서는 사실 열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원래 연력학이랑 같이 좀 잘 가는 게 유체역학인데, 우리 주로 다루는 거는 배 주위 유체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 좀 몰고 다닌다고 막 마찰 때문에 주위 물이 뜨거워지고 그런 일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무시를 하고 답니다. 우리가 거의 무시를 하고 살고, 뭐 그냥 없는 셈 치는 뭐 그런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력학에 대한 얘기를 정력학 복습 중에서 동력학이랑 좀 연관이 있다 싶은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내용에다가 뭐 이것저것 계속 더하면서 동력학 수업은 나가겠죠. 여기 한 개 동력학의 전부는 당연히 아니에요. 지금 정력학 복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력학 배운 것 중에 이거는 꼭 알아야지 라고 생각되는 것만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동력학 수업은 뭐 이제 수업 시작하면, 저기 3월에 수업 시작하면은 제대로 나가겠지만은, 책 진도는 어지간하면 그대로 따라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바라는 거는 이제 연습 문제들이 주어지면, 당연히 책에 있죠. 연습 문제 있으면은 그거를 좀 혼자서 풀어볼 수 있는. 근데 다 풀으라고는 못해요. 한 챕터에 막 연습 문제가 100개가 넘기 때문에 다는 못해도 그래도 제가 찍어준 문제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푸는 과정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정력학도 그렇고 동력학도 그렇고 이게 일종의 기초적인 역학인데, 제가 그런 과목들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역학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거라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길러지죠. 그냥 단순히 이거 뭐 예를 들자면 효율은 저거분의 저거야 그럼 여러분이 끄덕끄덕 하면서 오늘 이해한 것 같다. 근데 그 다음 날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많이 해서 손에 익어야 됩니다. 예, 그거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상관없어요. 손에 익는 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고 하여튼 오늘 정력학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나중에 동력학 수업 때 이제 다시 제대로 인사를 하고 찾아보도록 하죠.